친밀감의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밀한 생각이나 좀 감정, 열망 같은 것을 내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수야, 사실 나 옛날에 파일럿 좀 되고 싶었다. 내가 예전에 품고 있었던 그냥 꿈 같은 걸 이렇게 공유해 본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굉장히 좋은 관계다, 깊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내 깊은 생각이나 깊은 감정이나 열망을 공유하는 것을 내 약점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 내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을 막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지만 상대방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야기를 막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관계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그 물은 5초만 지나면 저기 아래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왜 영화에서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또 우정이 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는 고정될 수 없고 그것은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이걸 얘기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 것을 좀 권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 내가 무슨 법적으로 비난받을 게 아니라면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절대도 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험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라고 해서 꼭 남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배우자 욕하는 거, 이런 거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부모님 욕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하는 것은 회사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가족에서나 다 피해야 되고요.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사람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켜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돌고 돈다. 심지어 타인에 대한 험담은 그 원 저자가,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군지까지도 꼬리표를 들고 돌고 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소시오패스는 정확한 학계 용어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들어가는 건데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둘 다 반사회 성격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학계적으로는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저는 현상적으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사이코패스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소시오패스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훨씬 위험합니다. 보통 우리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굉장히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들이 나와서 저 사람들이 더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보통 어린 시절 때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켜가지고요,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실제 외견상으로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해맑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 위장이 훨씬 잘 되어 있고, 심지어 그분들의 수가 생각보다, 통계적으로 봐도요, 생각보다 많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얼마큼 주의해야 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지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소시오패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 특징은 습관적인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막 내가 그 사람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막 불안하고 허둥지둥한 거를 막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거짓말은 뭐냐면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거짓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반복돼서 들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모든 의도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좀 교묘한 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사람을 약간 물건 취급하고 좀 그냥 효용성으로 보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갈아치우는 듯한 말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 과장 그냥 그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잘 잘라,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했어요? 아니죠. 누구 시켜서 했죠, 지금 김 과장한테. 그래서 자른 분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를 자르세요? 저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이러면요,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어이구, 왜 그랬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김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이구, 왜 그랬지? 이상하네?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고 이용이 막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 과장도 사실은 이용을 당하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한테도 거짓말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혼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무엇인가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득이 실질적인 이득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게 본인 자신인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셔도 돼요. 이 주장의 최종 종착지에서 가장 이득을 얻을 사람이 누구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 프로젝트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할까요? 이거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거 필요한 거거든요, 사회에서. 근데 이걸 가만 보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혼자 일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혼자 이분이 그냥 모든 영광은 다 받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분이 또 들고 온다? 왜 이거를 하자고 하는 걸까? 대한민국 국민이나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 허울뿐이고 모두 자신이 최종의 어떤 실적인 이득의 종착지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도 있죠. 요즘에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컨텐츠들이 나오게 되면서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어떤 그런 욕구에서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10명의 사람이 있을 때 한두 명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는 얘기죠. 10명 있는데 어떻게 10명하고 다 친하겠어요. 그런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적으로 두시는 경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관계는 적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친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또 나한테 더 호감이 있고 호감이 조금 덜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막 비호감으로 만들고 막 사람이 나를 막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막 심지어 나를 막 적대하게 만들고 이것은 인간관계 실패를 예견하게 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더 친한 관계를 맺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어느 정도 호감 있는 관계를 구축해 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인츠 코엇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우주선에 우주 비행사가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를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기서 소행성이 날라와가지고 지구가 지금 멸망할 위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우주 공간을 부유하면서 여기 맛있는 거 많으니까 여기서 막 먹으면서 그냥 생활을 영위해 나갈지 아니면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가서 소행성을 맞으며 같이 최후를 맞이할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코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다시 그 항로를 변경해서 그 지구로 돌아가고 거기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최후를 맞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바다에 살고 있고요. 그 바다로부터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관계의 망, 관계의 거미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엄청난 기회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다든지 산 정상에 있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요 기회는 대부분 사람에게서 옵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 AI가 뭐 다 사람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산은 대체하겠죠. 저도 AI 연구 관련해서 꽤 하거든요. 뭐 생산은 AI가 많이 할 수 있겠죠. 로봇이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소비자는 결국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을 쥐고 있는 분은 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삶, 좀 더 성공적인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구축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심지어 내가 누구를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대한 나의 몸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좀 냄새가 좀 고약한 어떤 물건을 딱 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눈살을 딱 찌푸리죠. 그러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혐오스러움이라는 감정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 몸 반응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은 전염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인간관계에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비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굉장히 부정적 감정들을 자꾸 주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상대방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시는 분들. 심지어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시는 분들.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건, 소통이라는 건 서로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연결의 토대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에서 거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가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분은 좋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호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열망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망하는 게 뭐지? 이 사람은 뭘 가장 좋아하지? 이걸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한 대화를 가지고 주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 나 부반장 됐다? 이렇게 말하면 반장은 누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 나 80점 맞았다? 몇 문제인데?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시면 아이가 엄마하고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엄마하고 있으면 내가 압박감을 받고 또 뭐라고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막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엄마, 나 80점 맞았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80점 맞은 거야? 이렇게 물어봐주고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그 판을 여러분 열어주는 거, 이것이 호감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주제들을 꺼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은 교감을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상대방한테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안 하면 나는 그러면 들으라는 얘기냐, 그냥 이렇게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들으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 사람이 호감 가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나도 좋아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테니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도 테니스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좋아하는 이번에 개봉한 어떤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에 기대어서 여러 활동들과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는 친밀해질 수도 있죠. 또 대화법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막 얘기하고 나는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귀한 경험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에 마이크는 무지하게 많아도 사실 듣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주고 계시면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다 들어줬으니까 나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와 대박, 진짜 멋지시네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얘기는 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말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얘기를 지금 되게 진심으로 들어줬죠. 항상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뒤집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소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호감을 형성하는 것은 좋은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샤넬백이 100개 있는 사람보다 샤넬백이 1개도 없는 사람이 더 샤넬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백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고귀함의 공장은 우리의 내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화장을 하고 머리도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 있죠. 이것보다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곳 어딜까요? 내 방이죠. 그렇죠? 방을 깨끗하게 치워나가는 것. 누가 봐서 이걸 치우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깨끗하게 치워보고 정돈해보는 것. 이불을 이렇게 개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잔 이불을 깨끗하게 내가 접어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의 어떤 가치, 나의 고귀함을 안에서부터 팽창시켜서 외부로 발산할 수 있는 힘으로 구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외부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에 있는 단아함, 또 정돈됨, 어떤 면에서 내가 질서의 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차를 한 잔 마실 때도 정확하게 찻잔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먹어보는 연습, 또 내가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해도 막 어질른 게 엄청 많은데 그냥 뭐 어떻게든 책 읽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깨끗하게, 만약에 내가 1시간 동안 도서를 한다면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책을 읽어보는 연습. 누워서 막 읽고 막 그냥 막 흐트러진 자세로 읽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앉아서 해보는 연습. 이러한 생활 습관의 힘이 귀티, 고귀함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